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제주도가 지난 11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계획 최종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후폭풍이 거세죠. 민간 사업자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비리 발생 여지가 오히려 커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계획이 뭔지 먼저 좀 짚어볼게요. 2.0이 나왔다는 건 이전이 있었다는 건데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이 계획이 나왔던 거죠? 네, 2015년 9월 2일에 제주도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한 달 뒤인 10월 1일에 제주에너지공사를 독점적인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이유는 당시에 제주도가 이제 풍력발전 개발 지역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그리고 피해 보상 협의나 형평성 논란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해결 방안을 도출함으로 해서 제주 풍력발전 자원의 균형적인 개발, 그리고 풍력발전 보급에 크게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9월에 처음 발표된 계획의 가장 큰 죄송합니다. 그 특징은 뭐예요? 네,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하면서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 진행을 모두 제주에너지공사에 일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에 따라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어떤 절차 수행의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된 형태로 사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좀 높다고 하더니만 벌써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에도 양해 바랍니다. 당시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제주에너지공사의 이 권한을 확대했던 거죠? 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의 권한을 확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때문이었고요. 실제 계획이 발표되기 2달 전에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불구속 기소가 되는 일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되는 그런 재판 결과도 있었는데, 이 이외에도 지구 지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를 한다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거나 각종 로비 의혹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지구 지정 단계에서 아예 민간 사업자를 아예 차단한다라는 네. 것을 조치 사항으로 해가지고 2015년에 이런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2015년에 이게 처음 그 당시에는 이제 1.0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개발 계획이었고, 그 사이에 좀 이제 시대가 바뀌기도 했죠. 아무래도 더 나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번 이 계획안을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제주도가 새로운 2.0 계획의 발표에 따라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상생과 정의에 기반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0 계획에 대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완공된 단지가 부재했고 사업의 신속성이 저하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는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단지 부재 같은 경우에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사업적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말하는 거는 좀 오해 소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업의 신속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내 풍력발전 사업, 특히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통틀어서 속도가 빠르게 나왔다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가를 거론하고 있지만 앞선 사례처럼 굉장히 많은 비리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업자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에 나왔던 계획안의 의도를 또 뒤집는 계획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제주도가 이제 개선안을 만들며 내세웠던 공익성, 공공성, 신속성, 이 사업성, 이 모든 측면이 그러니까 기존안에 비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기존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기존안과 개선안의 가장 큰 차이는 1.0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참여하는 시점이 이제 어쨌든 맨 후단,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0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참여한 시점이 앞단, 그러니까 지구 지정 절차 시행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어쨌든 2.0 계획과 1.0 계획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데 그 단계에서 참여의 차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지구 지정 그 이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 이것에 이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뭐 사실 2015년에 1.0 계획이 나왔을 때도 가장 큰 문제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굉장히 많은 잡음들 뭐 때문이었습니다. 비리나 이런 것들. 네, 뭐 예. 비리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허위 서류, 뭐 서류 조작 문제 예. 그리고 또 로비 문제 등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 수용성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주민 수용성을 빨리 확보해야 지구 지정도 받고 사업에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만들어졌고 그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 1.0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2.0 계획은 사실 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어쨌든 제주에너지공사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컨소시엄을 맺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도 이러한 어떤 무리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추다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예. 경우에도 금품 살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이미 문제점이 네, 나왔네요. 발생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사실 1.0 계획으로 2.0 계획으로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무리한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사업성 측면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맨 후단,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성만 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걸고 사업에 참여할 여지가 생기는데 뭐 이를테면 더 많은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어떤 풍력 개발을 돕는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당기 순이익의 17.5%를 기부하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이 내겠다고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환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앞단으로 가게 되면 지구 지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사업자의 참여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일부 사업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가 굉장히 협소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성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있어야 뛰어들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업자 측면에서도 뛰어들기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업을 안 해왔던 사람들은 섣불리 뛰어들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몇몇의 한정된 국한된 사업자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앞서 이제 공익성 측면에서도 이 새로 나온 2.0 이 개선안이 뭐 더 나은 측면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도가 풍력 개발의 공익성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제 풍력 사업자가 당기 순이익의 17.5%를 기부하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2.0 계획에서 이게 뭔가 더 많아졌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사실 변화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어쨌든 제주도가 얘기하는 것은 뭐 마을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또 도민 참여를 좀 확대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내용은 1.0 계획에서도 충분히 이행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뭐 도민 전체의 어떤 공익성을 이익을 확보하는 아니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2.0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안이 이제 사업 속도가 느려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2.0을 내놨는데 이 지적도 틀렸다.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림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2012년에 지구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2022년에야 이제 착공을 하게 됐고 그 예. 이후에도 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이 사업도 거의 10년 넘게 걸려서 이제 착공이 됐는데 지금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동평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는데 7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늦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예. 육지부 사례를 보더라도 사실 7년이 늦은 편도 아니고 사실 빠른 편에 속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이게 늦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와 비교하고 평가해서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 이런 어떤 속도가 늦다, 사업 속도가 늦다는 것은 제주도의 좀 추측성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나 근거가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풍력 개발은 뭐 시대의 흐름이죠. 뭐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데 풍력 개발을 멈출 수는 없을 테니까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1.0 계획을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제주에너지공사를 비롯해서 지역의 전문가나 환경단체가 꾸준하게 제주에너지공사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 확보라든가 이를 위한 재정 확보, 사업 투자를 위한 뭐 재무 능력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기하다가 이제 뭐 2.0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겼다면 2.0 계획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어떤 체질 개선이라든가 1.0 계획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충분히 지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해진 측면이 있잖아요. 2.0 계획이. 그러니까 기존의 1.0에서 그냥 제주에너지공사가 조금 더 자신의 좀 체질을 바꾸는 것, 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좀 충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풍력은 공공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토론회가 열린다고요? 네, 뭐 오늘 31일 오후 7시부터 제주해양포럼 2030이라고 해서요. 세 번째 주제로 뭐 제주도 해상 풍력의 입지 조건, 생태 수용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 해상 풍력 입지 계획과 갈등, 뭐 생태 수용성, 주민 수용성, 공공재로서의 바람과 풍력 자원의 공여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모두 참여가 가능한 상태이니까요. 제주해양 포럼 2023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내용 뜨고 또 신청 네. 폼도 뜨니까요. 예,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